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잘 안 오시나요? 나는 분명히 받을 수 있을 텐데. 주변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데 나만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에 밤새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기초연금 이야기입니다. 매달 32만 원, 1년이면 384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런데 이 소중한 돈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계세요. 더 속상한 건 받다가 갑자기 끊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아니, 애초에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지난달 일이에요. 김아무개 어르신, 올해 67살이세요. 이분은 65살 생일 때부터 기초연금을 받아오셨어요. 매달 32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왔죠. 이 돈으로 병원 다니시고 약 사시고 손주들 만나면 용돈도 주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공무원이 말했대요. 재산 조사를 했더니 선정 기준을 넘으셨어요. 김 어르신은 정말 억울하셨대요. 재산이요? 저 집도 그대로고 통장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이번 달부터 32만 원은 끊겼어요. 김 어르신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나도 모르게 무슨 실수를 한 건가? 여러분, 김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김 어르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작은 일을 하셨어요. 너무 작아서 본인도 몰랐던 일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뭐냐고요? 바로 통장이에요. 김 어르신의 통장 때문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 볼게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으세요? 2천만 원쯤? 3천만 원? 혹시 5천만 원까지도 모으셨나요? 그게 왜요? 내가 평생 모은 내 돈인데 얼마가 있든 상관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에서는 여러분 통장 잔액을 전부 다 들여다보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재산 조사를 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집, 땅, 예금, 주식, 자동차까지 전부 다 확인해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의 총 재산이 얼마당? 이렇게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기초연금이 끊겨요. 1원만 넘어도 끊겨요. 안타깝게도 예외는 없어요. 그럼 그 기준이 얼마냐고요?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6천만 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9,6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으시면 안 돼요. 어머, 그럼 나는 괜찮겠네. 우리 집 재산이 그것보다 훨씬 적은데. 잠깐만요, 어르신. 여기에 진짜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이 재산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넓게 봐요. 집값만 보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잔액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합쳐요. 집이 있으세요? 집값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본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1억 3,500만 원까지는 빼줘요. 예를 들어서 집이 2억 원이면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뺀 6,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해요. 예금이 있으세요? 이것도 기본 공제가 있어요. 2천만 원까지는 안 봐요.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으시면 여기서 2천만 원 빼고 1천만 원만 재산으로 봐요.
자동차도 있으세요? 이것도 다 재산에 포함돼요. 이렇게 전부 다 더해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6천만 원을 넘으면요. 그때부터 못 받으세요. 자, 다시 김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 어르신은 왜 갑자기 탈락하신 걸까요? 김 어르신 재산을 한번 볼게요. 집이 하나 있으세요. 시세로 1억 8천만 원짜리예요.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요. 4,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혀요. 예금도 있으세요. 통장에 3,500만 원이 있었어요. 여기서 2천만 원을 빼면요. 1,50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돼요. 자, 계산해 볼게요. 4,50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총 6천만 원이에요. 딱 기준액이죠? 그래서 김 어르신은 받을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통장 잔액이 조금 늘었어요. 작년에 자녀분이 명절 때 효도한다고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김 어르신은 곧 병원에 가셔야 해서 목돈을 빼지 못하고 그냥 두셨대요. 또 국민연금도 들어오고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이 조금씩 쌓였어요. 그래서 올해 조사할 때 보니까 통장 잔액이 4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보다 500만 원 늘었죠.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집 4,500만 원, 예금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2천만 원. 4,500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총 6,500만 원이에요. 기준이 6천만 원이라고 했죠. 김 어르신은 500만 원을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끊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고작 500만 원 때문에 1년에 384만 원을 못 받게 되신 거예요. 500만 원 더 있다고 해서 384만 원을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모르시면 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박아무개 어르신, 올해 71살이세요. 남편분과 함께 사세요.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어요. 각각 32만 원씩 한 달에 64만 원이 들어왔죠. 그런데 작년에 큰아들이 말했대요. 어머니,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정말 착한 아들이죠.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어요. 박 어르신은 얼마나 고마우셨겠어요. 아들 돈으로 좋은 거 드시고 병원도 편하게 다니시고 여행도 한번 다녀오셨대요. 정말 행복하셨대요. 그런데 올해 재산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초연금 전액 중단이에요. 두 분 다 끊겼어요. 한 달에 64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효도한다고 보내준 돈 때문이었어요. 1년간 50만 원씩 12달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이 돈이 통장에 쌓인 거예요. 물론 다 쓰신 건 아니에요. 아끼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씩 남으셨죠. 작년 조사 때는 통장 잔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6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3천만 원이 늘었죠. 부부 기준 재산 한도가 9,6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박 어르신 부부는 집하고 예금 다 합쳐서 작년엔 9천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2,4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끊긴 거예요. 아들이 효도하려고 준 돈 때문에 오히려 1년에 768만 원을 잃으신 거예요. 박 어르신은 그날 우셨대요. 아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몰랐어.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아들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알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드렸을 텐데.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최아무개 어르신, 올해 69살이세요.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젊었을 때 악착같이 돈 모아서 작은 집 하나 사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셨어요. 자식들 대학 보내시고 결혼시키시고
이제는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때가 되셨죠. 통장에 5천만 원이 모였어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이 돈으로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 하셨대요. 그리고 65살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이에요. 이유는 재산 초과. 최 어르신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으셨대요. 나는 집 하나밖에 없어. 예금도 5천만 원밖에 없어. 이게 많은 건가? 평생 모은 건데. 계산해 보니까요. 집값 2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 빼면 6,500만 원. 예금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3천만 원. 총 9,500만 원이에요. 기준이 6천만 원인데 최 어르신은 9,500만 원. 3,500만 원 초과해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으세요. 최 어르신은 정말 억울하셨대요. 옆집 어르신은 봤던데 우리보다 더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요. 옆집은 집값은 똑같은데 예금이 1,0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기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통장에 돈이 4천만 원 더 있다는 것뿐이에요. 최 어르신이 평생 악착같이 사시면서 4천만 원 더 모으셨다는 이유로 1년에 384만 원을 평생 못 받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한가요? 열심히 사신 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성실하게 저축하신 분이 벌 받는 거잖아요. 최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셨대요.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더 주고 그럴 걸. 그랬으면 기초연금이라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후회하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가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해결책이에요. 통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해결책 첫 번째예요. 통장 잔액을 줄이셔야 해요. 어떻게요? 돈을 어디다 숨기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르신.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줄이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세요? 2천만 원 넘게 있으세요? 그럼 넘는 금액을 빼내시면 돼요. 어디다 빼내냐고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자녀분한테 증여하시면 돼요.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10년에 한 번씩 5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으세요. 기준을 넘으시죠? 그럼 2천만 원을 자녀분한테 주세요. 그럼 통장에 2천만 원만 남잖아요.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니까 재산으로 안 잡혀요. 그럼 내가 쓸 돈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필요하시면 자녀분한테 다시 받으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요. 배우자분하고 나누세요. 부부가 함께 사세요. 그럼 통장을 두 개로 나누셔야 해요. 한 분 통장에 다 몰아놓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분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어요. 이걸 남편 3천만 원, 아내 3천만 원으로 나누세요. 그럼 각각 2천만 원씩 공제받으니까 실제로는 남편 1천만 원, 아내 1천만 원만 재산으로 잡혀요. 총 2천만 원이죠. 하지만 한 분한테 다 몰려 있으면요.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빼고 4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혀요. 2천만 원 차이예요. 큰 차이죠? 세 번째로요. 보험으로 바꾸시면 좋아요. 보험은 재산에서 많이 빠져요. 즉시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목돈을 넣으시면 매달 연금처럼 나오는 보험이에요. 이걸 가입하시면 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대신 매달 생활비가 나와요. 그리고 이 보험은 재산 계산할 때 많이 공제돼요. 통장에 그냥 두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세요.
네 번째로요. 필요한 거 지금 사세요. 나중에 사실 거 미리 사시는 거예요. 치과 치료하셔야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집 수리할 때 있으세요. 지금 하세요. 낡은 가전제품 있으세요. 지금 바꾸세요. 아까운데 어떻게 써요? 아깝지 않아요, 어르신. 어차피 쓰실 돈이잖아요. 나중에 쓰시나 지금 쓰시나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쓰시면 통장 잔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2천만 원을 지금 쓰셔서 통장을 비우세요. 그럼 1년에 384만 원을 받으세요. 5년이면 1,92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3,840만 원이고요. 어느 게 이득이에요? 당연히 지금 쓰시는 게 이득이에요. 해결책 두 번째예요. 집을 잘 활용하셔야 해요. 집이 있으세요? 집값이 좀 높으세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주택연금을 활용하세요.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집을 담보로 맡기시고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제도예요. 집은 그대로 사실 수 있어요. 팔지 않으세요. 그냥 담보로만 잡히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요. 집값 계산이 달라져요. 일반 주택보다 재산 평가가 낮아져요. 그러면 기초연금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지세요. 게다가 주택연금으로 매달 돈이 나와요. 생활비로 쓰실 수 있어요. 일석이조죠. 두 번째로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자녀분한테 증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줘버리라고요. 내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를 내시더라도 매년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몇 년 안에 본전을 뽑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집을 주셔도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증여할 때 조건을 붙이시면 돼요. 평생 거주권 이런 조건을 넣으시면 명의는 자녀 이름이지만 어르신은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요. 집을 작은 걸로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사시는 집이 너무 크세요. 나이 드시면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큰 집 하시고 작은 집 사시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 차액으로 편하게 사세요. 통장 잔액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낮아지니까 재산도 줄어들어요. 기초연금 받으시기 훨씬 유리해지세요. 해결책 세 번째예요. 부부가 함께 사신다면 이걸 잘 활용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요. 소득을 나누세요. 국민연금 받으세요. 누구 명의로 받고 계세요? 한 분한테 다 몰려 있으세요? 기초연금은 소득도 봐요. 소득이 많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소득을 나누셔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분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세요. 아내분은 안 받으세요. 이러면 남편분 소득이 높아서 불리하세요. 이럴 때는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는 걸 신청하실 수 있어요. 결혼하신 기간 동안 쌓인 국민연금을 부부가 나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남편 80만 원, 아내 2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소득이 분산되면 기초연금 받으시기 유리해져요. 두 번째로요, 재산도 나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통장을 나누세요. 집도 공동 명의로 하세요. 자동차도 나눠서 등록하세요. 한 분한테 몰아놓으시면 그분은 기준 넘어서 못 받으세요. 하지만 나누시면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해결책 네 번째예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해요. 기초연금 재산조사는 1년에 한 번 해요. 매년 일정한 시기에 하죠. 이 시기를 아셔야 해요.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사해요. 정확한 날짜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올해 재산조사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조사하는 바로 그 시점의 통장 잔액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4월에 조사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3월 말까지는 통장 잔액을 줄여놓으셔야 해요. 조사 끝나고 나서 미리 알았으면 이러시면 늦어요. 1년을 기다리셔야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조사 시기가 다가오면 그 전에 통장 정리하시고 필요한 거 사시고 자녀분한테 줄 거 주시고 하세요. 또 하나 팁 드릴게요. 조사 직후가 통장에 돈 넣기 좋은 시기예요. 조사 끝나고 나면 다음 조사까지 1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자유로우세요. 통장에 돈이 좀 쌓여도 괜찮아요. 다음 조사 오기 전에만 다시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해결책 5번째예요. 자녀분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가 기초연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희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고요? 그만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매달 32만 원이면 병원비, 약값, 용돈 다 해결되세요.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함께 의논하세요. 통장에 있는 돈 중에 일부를 너한테 줄게. 필요하면 다시 달라고 할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요. 자녀분 통장에 돈을 맡기실 때는 꼭 기록을 남기세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때 준 돈 좀 돌려줘 하셔야 하니까요. 문자로 남기시든 메모해 두시든 하세요. 가족끼리도 기록은 중요해요. 해결책 6번째예요.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체크하세요. 지금 내 재산이 얼마인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상담해줘요. 제가 지금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기준에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계산해줘요. 그리고 만약 기준을 넘으시면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그럼 통장에서 얼마를 빼야 하는구나 알게 되시면 바로 실행하세요. 미루시면 안 돼요. 또 하나요. 재산 조사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사 끝나면 통지서가 와요. 그거 꼼꼼하게 보세요. 혹시 잘못 계산된 거 있으면 바로 이의 신청하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미 처분한 재산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나오거나 집값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거나 해요. 이런 거 발견하시면 즉시 동사무소에 가서 말씀하세요. 증빙 서류 들고 가시면 정정해줘요. 자, 이제까지 6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렸어요. 정리해볼까요? 첫째, 통장 잔액을 줄이세요. 자녀한테 주시거나 부부끼리 나누시거나 보험으로 바꾸시거나 미리 쓰세요. 둘째, 집을 잘 활용하세요. 주택연금도 알아보시고 증여도 고려해보시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셋째, 부부 전략을 쓰세요. 소득도 나누시고 재산도 나누세요. 넷째,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조사 시기를 아시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다섯째, 자녀분들과 함께 계획 세우세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이 함께 하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체크하시고 조사 결과도 꼼꼼히 보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성공 사례예요. 정아무개 어르신, 올해 70살이세요. 작년에 이분도 기초연금이 끊기셨어요. 통장 잔액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줬대요. 정 어르신은 즉시 실행에 옮기셨어요. 통장에 있던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으로 치과 치료를 하시고 오래된 냉장고도 바꾸셨어요. 그렇게 통장을 정리하신 후에 다시 신청하셨어요. 결과는 승인이에요. 다시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됐어요. 정 어르신이 제일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잘 관리해야지. 여러분 보셨죠? 방법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다른 분 이야기예요. 이 암흑의 어르신 부부 올해 68살하고 66살이세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똑똑하게 준비하셨어요. 65살 되시기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대요. 통장을 정리하시고 재산을 나누시고 필요한 건 미리 사셨어요. 그리고 65살 생일 되자마자 신청하셨어요. 결과는 당연히 승인이었죠. 두 분 다 받으세요. 한 달에 64만 원이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평생 세금 냈잖아. 이제 받을 때가 된 거야. 당당하게 받는 거지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시면서 낸 세금으로 만든 제도예요.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세요. 단지 방법을 아셔야 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에요. 질문 하나. 기초연금 신청하면 자식들한테 연락 가나요?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 조사할 때 자녀분들 재산은 안 봐요. 오직 어르신 본인하고 배우자 재산만 봐요. 물론 자녀분이 들인 돈이 통장에 있으면 그건 어르신 재산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자녀분한테 따로 연락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질문 둘. 받다가 끊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해요. 끊긴 이유를 해결하시면 다시 받으실 수 있어요. 통장 때문에 끊기셨으면 통장 정리하시고 재산 때문이면 재산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세요. 질문 셋.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면 되나요? 안 돼요. 통장이 100개여도 다 합쳐서 봐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잔액을 전부 더해요. 통장 나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질문 넷. 현금으로 빼서 집에 보관하면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불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을 쓰세요. 질문 5. 자녀 통장에 맡기면 나중에 증여세 내나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안 내요. 그 이상이면 내셔야 해요.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상속할 재산이면 미리 증여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건 세무사하고 상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질문 6. 보험으로 바꾸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요. 즉시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전에 잘 알아보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머리가 복잡하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봐요. 기준을 넘으면 못 받으세요. 둘째, 재산 계산할 때 통장 잔액이 제일 중요해요. 2천만 원 넘으면 재산으로 잡혀요. 셋째, 통장 잔액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녀한테 주시거나 부부끼리 나누시거나 보험으로 바꾸시거나 필요한 거 미리 사세요. 넷째, 1년에 한 번 조사하니까 그 시기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다섯째, 혼자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계획 세우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여러분 권리예요.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이 나라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편하게 쉬실 때가 됐어요. 나라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받으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좀 있는데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준 안에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제도예요. 다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실행하세요. 그리고 혹시 복잡하시면 동사무소에 가세요. 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게 그분들 일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물어보세요.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친구분들하고도 얘기 나누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 혹시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아니면 받으실 나이가 되셨나요? 그럼 꼭 확인해 보세요. 엄마 아빠 기초연금 받으세요? 물어보세요. 만약 안 받으신다면 왜 안 받으세요? 물어보세요. 재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데 이러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은 혼자서 정보 찾기 어려우세요.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동사무소 가시기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럴 때 자녀 여러분이 도와드리세요. 통장 정리해드리고 재산 나눠드리고 필요하면 함께 동사무소 가서 상담받으세요. 그게 효도예요. 매달 32만 원, 부부면 64만 원이에요. 1년이면 768만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이 돈으로 부모님이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으시면 자녀 여러분도 편해져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꼭 챙겨드리세요.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기초연금 잘 받고 계세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통장 잔액 2천만 원 넘으면 위험해요. 미리 줄이세요. 재산조사 1년에 한 번이에요. 시기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함께 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실행하세요. 오늘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내일 당장 시작하세요. 동사무소 전화해서 상담 예약하시고 자녀분들한테 연락하시고 통장 확인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한 달만 늦어도 32만 원 날아가요. 1년 늦으면 384만 원이에요. 아까운 돈이에요.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체크리스트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씩 해나가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 알려주세요. 나 이거 들었는데 정말 도움됐어. 너도 한번 들어봐. 이렇게요. 정보는 나눌수록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기초연금 받으세요. 여러분 권리예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옆에 부모님이나 어르신 계시면 이 내용 꼭 함께 들어보시라고 권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꼭 들으시라고 해주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